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저희가 노인성 질환을 좀 이제 자세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앞으로.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통 어느 부위에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치료를 자주 받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한번 치료비 발생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등을 알려드리면서요. 네. 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좀 좋을지 등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수요일 주제가 황금빛 100세 시대이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아프면서 100세 시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황금빛으로 정말 빛나는 100세 시대, 빛나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노인성 질환을, 그리고 또 너무 큰 지출 없이 우리가 정말 탄탄하게 노인성 질환을 대비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질환부터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무릎과 발목 관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릎. 저 그거 생각나네요. 최근에 어떤 지인분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무게도 늘어나고 또 집안일 조금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더 큰 문제는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맞죠. 치료를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우셨대요. 뭐 수술 환자도 많고 그쵸. 입원실도 꽉 차고, 그래서 1인실에 입원을 했다가 중간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막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도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관련해서 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준비했고요. 네. 근데 일단 허다합니다. 요즘에 다 상급 병실부터 거쳤다가 일반 병실로 가는 게 요즘엔 너무 유행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생아 수는 줄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점점이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무릎 관절이나 발목 질환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좀 진료를 대기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따르면 2010년도에 220만 원 정도로 220만 명으로 집계가 됐던 분들이 이제는 2015년도에는 한 300만 명, 그러다가 2020년에 와서는 40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요.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절 부위는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쓰거나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닳아서 망가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평소에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관절이 다를수록 점점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나이 드는 것도 서글퍼서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아픈 부위가 막 생기면 더 서글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무릎 관절도 종류가 좀 많지 않나요? 두 분은 보험료 청구도 이제 소비자분들 대신해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치료 비용이 걱정이 돼요. 어느 정도예요? 물론 또 치료 종류나 어떤 시술을 받았냐에 따라서 수술 여부, 입원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여러 관절 부위의 치료가 있겠지만 무릎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퇴행성, 뭐 연골 손상, 골다공증 등이 있어요. 나이를 드시면요, 골밀도가요,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비교적 이제 가볍게 치료받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약물 치료 등은 제외하고 관절이 제 기능을 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던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또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요. 비용이 둘 다 한 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도 적용 받을 수 있고요. 환자 부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한 8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80% 국가 지원이면 굉장히 부담을 적게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지원을 받아도 200~300만 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진 보장이 있죠. 실손. 네, 실손보험. 이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 부담액인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 물론 뭐 가입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약 80%에서 100%를 한 번 더 보장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비에 적용이 안 되는 뭐 식비나 뭐 재료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한 5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또 따져놓고 보면 뭐 한 100만 원까지도 본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언제 가입을 하셨냐는 그쵸. 중요하고 또 어디에 네. 지출이 된 돈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안심되는 소식입니다. 실비를 가장 기초적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실비는 실제 손해본 의료비 또 이제 수술비, 입원, 뭐 처방조제, 뭐 처치 등 전반적인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금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뭐 입원, 통원 등의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 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정말 기초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담 없이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평소에 뭐 돈을 냈을 때 뭐 진단비로 뭐 몇천만 원, 뭐 1억, 뭐 2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지출한 돈에서 그 그쵸. 손해 본 금액에서 이거를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그러면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환자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더 받을 수 있는 혜택 없어요. 뭡니까?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전문가 같지 않죠? 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없다는 줄 깜짝 네네. 왜 저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최재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제 파트너 왜 탓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네. 파트너 안 되겠어요. 그게 지금 아니고요. 문자창으로도 뭐 아이돌 스타 이재한 지사장님 뭐 난리 났는데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저런 농담을 해주세요. 네. 아무튼 있습니다. 네, 실비에서 보장을 받고 그래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음 알려드리는 특약들을 좀 관심 있게 준비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인공 관절 치료 특약, 두 번째는 수술 특약, 세 번째는 후유장애 특약, 네 번째는 간병인 특약, 다섯 번째는 입원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료 특약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인공관절 치료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명칭이 인공관절 치료 특약이 아닙니다. 아, 네, 그냥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일단은 회사별로 관절 치료라든지 뭐 특히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런 가입 금액에 따라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걸 가입을 하시면 이걸 그 가입을 해두셨을 때 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을 때 가입 금액만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2천만 원 가입돼 있으면 맞아요, 2천만 원을 맞아요. 보장받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관절 치료 특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써 있는 이런 수술 특약이든 뭐 이런 치료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그것도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그냥 수술 특약이에요. 뭐 상해나 질병 수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해 질병 1호종 수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질병의 원인 또는 상해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이거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만큼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 아까 다빈치 로봇 수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다빈치 로봇 수술도 1호종 수술 중에 5종에 해당이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가입하면 1,000만 원 나오고 2천만 원 가입하면 2천만 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을 때 받게 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아, 그것도 있는데 네, 이것 여기 특약 종수술에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더 보장 범위를 따지자면 다빈치 로봇 수술은 명칭 자체가 다빈치 로봇 수술이니까 그 수술을 받아야만 돈이 나오는 건데 이 1호종 수술은 이미 5종 안에 여러 항목 중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더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네. 1호 정도 가지고 있고 다빈치 로봇 특약도 가지고 있었으면 둘 다 해서 받을 수 있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둘 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한 금액만큼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 특약이 이제 후유장애 특약인데 요거는 어떻게 네. 도움받아요? 후유장애는 뭐 다들 아마 네, 입이 아프도록 다들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고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일단 그 다음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간병인 특약. 네, 요것도 아마 요즘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한지. 근데 설명을 드려보면 무릎이나 발목과 같이 이제 걷는데
이제 걷는데 도움이 되는 부위를 수술받게 되면 거동하는 거 매우 어렵고요. 5, 60대 가장 많은 질환이 뭐예요? 혈관 질환이죠. 네, 특히나 뇌 쪽으로 혈관 질환 문제 생겨서 시술 받으시면요 못 일어나요. 네, 그러면은 후유증이 혼자서는 나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입원이. 네, 그럴 때 간병인 특약 있으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재활을 하게 될 때 고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받으시는 나이가 연령대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또 가족분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고요. 네, 또 고용하는데 또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너무너무 그렇죠. 좋죠. 금액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입원 특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리 부분 수술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당장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 후 증상을 보면서 천천히 회복하실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입원 1당이. 그래서 일반 병실에 혹시라도 자리가 없으면 상급 병실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상급 병실을 이용하던 말던 그냥 약속한 가입 금액을 주는 거예요. 실손 이외에는 다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네, 약속한 돈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 신경 쓰이신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재한 전문가가 말했던 1번에서 5번 있죠? 네, 꼭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입원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싸고 네. 특약 맞아요.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네. 입원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루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는 돈만큼 만큼, 네, 우리가 보장받을 보장을 수 있죠. 받기가 쉽지가 않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입원 보장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좀 따져보면 질병 입원은 좀 비싸요, 말 그대로. 근데 상해 입원은 아직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해 원인으로도 이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뭐 관절이 상해 원인으로 다쳐서 손상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입원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질병 입원보다 상해 입원이 훨씬 길거든요. 입원하는 기간이. 그런 조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원 일단 가입하시기 쉽지 않아요. 일단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가입 한도가 적게 나와요. 우리 상급병실 가면 10만 원 훌쩍 넘는데 근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당 3만 원이 맥스고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2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싸건 비싸건 간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험 가입해 주실 때는 기왕이면 저렴하니까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렇죠? 저렴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리고 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질병 사이가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 가입하시거나 옛날에 가입한 거 유지하거나. 네. 만약에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관절 같은 경우에 안 좋아서 나중에 입원을 할 일이 좀 생길 것 같다 싶을 때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입원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생각보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뭐 줄기세포 치료 등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도 하고요. 뭐 무릎 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라에서 보장도 잘 해줄 수 있지만 개인별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공관절 치료 특약들, 관절 치료와 관련된 여러 이름을 가진 특약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술 특약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후유장애 특약도 간병인 특약도 입원 특약도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비는 비례 보상인데 네. 이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 보장이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개가 다 중복적으로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실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 보상이잖아요. 내가 단체 보험이든 뭐 회사에서 실비가 들어져 있던 따로 실비를 가입했던 중복 보상이 안 되죠. 받은 만큼만. 그렇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보험 특약들은 모두 중복 보장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회사에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고 하시면 그만큼 많이 받으시고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보험금이 남아요. 네, 치료비보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릎과 같이 약한 부위가 있고 사실 안 좋으신 분들은 30, 40대부터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나 가입한 거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잘 살펴보시고 요거 있으면 잘 유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무릎 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간략히 들어볼까요?
산재가 있습니다. 산재. 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보장은 어떻게 받아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이제 사고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산재 처리 회사에서 직접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인정 여부가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까이 지내시는 담당자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회사에서 전반적인 병원비 전액을 다 보장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좀 잘해주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는 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문가님 잘해주셨는데 최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담당자 잘 있으시면 산재는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케바케라서. 네. 아는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무릎 질환에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원 또 특약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산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때요? 일단 뭐 금액만 놓고 따져보면 산재가 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액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정해진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산재 처리가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는 거라서 네, 그러면 좀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뭐 산재로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뭐 실비로 한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좀 잘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고된 노동 같은 걸 하시거나 뭐 가사 노동, 산업 노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은 내 신체 원래 조직을 빼내버리고 이제 인공 조직을 바꿔넣는 수술이기 그쵸.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술 받기 전 건강했을 때처럼 다시 사용이 안 돼요.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후유장애 특약이 있으면 부위마다 정해진 장애율을 보상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1억을 가입해 뒀다. 그러면 무릎 인공 치환 수술을 받았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후유장애 20%다. 그럼 1억에 20%면 얼마죠? 2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한쪽만 받을 경우에는 20%니까 2천만 원 받고 또 나머지 한쪽을 다 받으면 40%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급 금액 큽니다. 그러네요. 20% 정도다. 그러니까는 내 무릎에 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유 장애라고 하면은 장애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뭔가 내 몸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장애가 아니라 장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 몸이 좀 변경이 됐다. 특히나 이것처럼 인공 조직을 바꿔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편해졌더라도 어쨌든지간 후유 장애로서 2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의 관절에 후유 장애를 얻게 됐을 땐 어떻게 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부위별로 몸에 이제 정해진 부위별로 장애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체 부위의 각 장애율마다 수술을 받게 되면 후유 장애 그 비율만큼 그 지급률만큼 그 금액을 장애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거죠. 머리, 뭐 양쪽 팔, 몸통, 다리 이런 식으로 각각 부위가 다 달라요. 네, 그 부위별로 가입하신 1억이 다 각각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각각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놀랍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소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위가 달라진다고 맞아. 하면 다시 새롭게 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 금액 자체가 부위별 한도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신체의 한도가 아니라 부위별 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중에서 만약에 양쪽 무릎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받았다면 6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부위라면 다시 1억부터 시작. 맞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양쪽 무릎을 수술 다 받았는데 이번엔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허리에 이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 4천만 원 받았으니까 6천만 원 한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허리 부위는 새로운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도 1억을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대해서 1억을 가입했으니까 여기서 디스크 수술 받았다 그러면 이제 20% 정도가 되면 1억에서 2천만 원, 20%인 2천만 원을 새롭게 보장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부위별 최대 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후유장애는 가능한 한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작은 부위의 장애도 인정될 수 있도록 3% 이상의 후유장애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뭐 간혹가다가 80% 후유장애, 뭐 고도 후유장애, 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3% 이상 후유장애 해서 이렇게 조금 후유장애율이 조금 낮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입을 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네. 자, 그러면은 무릎 질환에 대한 보장 앞서 살펴봤고 이제 발목 부위에 대한 질환이나 보장도 좀 살펴볼까요? 네, 발목 부위도 무릎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발목도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무릎이 안 좋으면 힘을 어디로 주겠어요. 네,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아지고 무릎이 안 좋아지면 발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인대 손상이나 골절 또는 변형 같은 무릎 질환 비슷한 다양한 증상들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고요. 이제 또 갱년기 되시면 또 불규칙한 식습관 또 근육량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체중이 증가하고 배가 내장 지방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 하중이 커지니까 더 빨리 발목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평소에 식사도 식사지만 소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량을 높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관절이 안 닳습니다. 네. 유지연 님도 근력 운동 필수예요. 이런 말씀 맞아요. 주셨거든요. 자, 우리 몸에서 발목이 신체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관절이다라는 얘기 우리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도 네. 한번 짚어봤었는데 그런 만큼 관절 질환도 빨리 올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고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뭐 그래서 암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뭐 의료 기술이 워낙 좀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수술 받고 뭐 이렇게 뭐 입원을 장기간 하거나 이러진 않고 요즘엔 통원 위주로 좀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걸 권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발목이나 무릎 뭐 이런 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통 뭐 수술 이후에 재활로 인해서 병원에 좀 오래 기간 머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1주, 2주 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술 특약, 후유장애 특약, 뭐 입원 특약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준비해 두시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나경님께서 양반다리 안 좋다고 하는데 개구리 모양 자세도 안 좋은가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 양반다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좌식 문화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바닥에 앉는 것보단 의자에 앉는 것이 관절에 훨씬 좋고요. 개구리 모양 자세라는 게 이렇게 쭈그려 앉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무릎의 각도가 130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130도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럼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를 90도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쭈그려 앉으면서 무릎이 이렇게 붙게 되는 허벅지와 종아리가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관절들이 서로 부딪힐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금빛 100세 시대를 위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좀 하반신에 관련된 관절들을 어떻게 하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는 또 어떤 특약들이 필요한 건지 후유장애라는 이 특약이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340 하나님, 후유장애는 질병과 상해 항상 나눠져 있나요? 저는 두 개의 금액이 굉장히 다르던데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입원 특약이랑 똑같은데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재해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질병과 상해가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질병 후유장애와 네, 그냥 상해 후유장애예요. 통합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걸 들어두신 분들은 좀 좋아요. 한도도 많이 나왔었고 가격도 좀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는 비교적 저렴하고 매우 거의 막 7배 이상 차이 나요. 한도도 굉장히 크고. 네, 한도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고 1,000만 원 비싸더라고요. 가입하시는데 막 8,000원 막 이래요.
이걸 매달랜다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김연숙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내년에 결혼하는 딸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집 명의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재한 전문가님. 네. 일단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동 명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해놔야 재산이 당연히 반반 잡힐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연결을 하든 뭐 어쨌든 공동 명의를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부부의 상담을 할 때도 네. 재산을 반반 부담할 수 있게끔 그 공동 명의를 해두시라고 하는 것도 그 세금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동 명의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공동 명의 그리고 재산 같은 것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긴 세금 하죠. 예. 에는 그리고 더 좋다. 그렇게 해둘 때 이제 뭐 1주택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무게를 나눠둘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그렇군요. 겁니다. 뭐 나중에 만약에 청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무주택자가 또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동 명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경험상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조금 더 요즘 요즘 상황으로 보자면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구매할 때도 부모님이랑 만약에 같이 구매를 하는 걸로 잡아주시는 어쨌든 게 뭐 지금 같은 더 좋을 수 경우는 그러면 자가가 생기시는 거니까 청약은 지금 생각 안 당장 하시는 중요한 게 게 낫죠. 아니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으시거나 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창을 통해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올바른 습관을 갖자. 네. 둘째. 건강할 때 보장을 잘 챙겨둘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자. 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